장수 브랜드. 네, 우리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브랜드라고 느끼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품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많죠. 그런데 그 브랜드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컨셉.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는 독보적 컨셉, 고객 관점의 독보적 컨셉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컨셉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어때야 된다고요?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컨셉의 제품들,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원산지를 속이고 그 소비자들이 아는 정보와 제조자만 아는 정보, 이런 것이 정말 상이하다, 이러면은 소비자들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제품을 써도 문제가 없고 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장수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랫동안 재무적 이익을 또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수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 의미이다, 이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흔히 음료 시장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것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저도 답답할 때마다 저도 마십니다. 칠성사이다. 이 칠성사이다는요, 브랜드 이름이긴 하지만 사이다의 대명사 같은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다 사이다의 대명사를 칠성사이다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칠성사이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반짝하고 나타났었는데 이 칠성사이다의 브랜드 아우라를 깨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칠성사이다 처음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저도 그 첫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딱 한번 마셨을 때 뭔가 톡 쏘는 그런 청량감,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맛 때문에 칠성사이다를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신기한 음료가 나타났다라는 언론 기사들도 제가 나중에 봤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사이다의 거목이죠. 칠성사이다. 네, 사이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품 중에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의 가치를 더욱 높여줬던 브랜드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미원입니다. 그 미원은 처음 나왔을 때 마법의 그런 가루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미원이 가지는 인기는 아주 특별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숨겨진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6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일본의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그러한 조미료, 그가 좀 한국에 수입돼서 한국인의 입맛을 조금씩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 대상그룹의 창업주께서 독특한 맛, 이 감칠맛을 내는 성분, 글루탐산인데, 이 글루탐산이 들어간 이 조미료의 제조법을 연구를 하다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알아온 겁니다. 알아와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조미료 공장을 딱 차렸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브랜드가 바로 미원이었습니다. 이 미원을 조금씩 맛본 그 당시의 주부들이 넣으니까, 음식에다 넣으니까 이것이 맛이 좀 달라지고 아주 깊은 맛들이 나고 해서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듭해서 우리나라 가정집에서 그 당시에 미원이 없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을 정도로 맛의 비밀, 마법의 가루로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산 조미료 시장의 50% 이상을, 50% 훨씬 더 됐을 겁니다.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대단했고요. 옛날에는요, 미원이 명절 선물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장수 브랜드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겠죠? 네, 또 음료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학 박사, 소아과 박사인데 정재원 박사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한국인들 1950년도, 60년도 그때에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유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소화 장애를 좀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그런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이니까 아니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영양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음료가 없을까 하면서 이분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당이 포함되지 않은 콩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음료를 개발을 해내셨는데 그 음료의 바로 브랜드 네임이 바로 배지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지밀은 영양소가 뭐 단백질, 탄수화물 또 지방까지 골고루 또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시기에 유아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 제품인데요. 지금도 아주 성공적으로 팔리고 있으니까 벌써 한 60년 이상 된 아주 큰 장수 브랜드로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료가 바로 배지밀입니다. 네. 아주 뭐 옛날 제품들 얘기하니까 아주 재미난데요. 또 재미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CM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하면서 어느 개그맨이 두 손으로 비비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던 팔도 비빔면. 요즘은 내냉면이라는 그런 이제 비빔면을 내냉면이라고 해서 좀 새롭게 좀 넥스트 버전이 다 나왔는데요. 요즘 먹어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비빔면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2개, 3개를 먹었던 기억들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라면 시장, 뜨거운 국물과 함께 먹는 라면 시장에서 차갑게 비빔국수처럼 이렇게 버무려 먹는 이 비빔면의 인기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만 먹는 라면, 좀 차갑게 먹는 라면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뭐 가을 겨울 할 거 없죠. 요즘에도 아주 큰 사랑 받고 있어서 이 팔도라는 회사를 살려내고 팔도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올려낸 것이 바로 비빔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빔면이 지금까지 팔린 것이 다 합해 보면 여의도 면적이 한 7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것이죠. 네, 음료 또 라면 얘기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음료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왜 어떤 모델이 바닷가를 이렇게 달려 나가면서 바닷가에서 나나나나나 하면서 이렇게 음료 마시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마시던 음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아 오츠카가 일본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든 음료 포카리 스웨트의 CF송이고 또 CF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 바로 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원피스 입고 하는 그 모델은 전 모델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 포카리 스웨트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한 음료, 상쾌한 음료,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이온 음료로서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상쾌한 이미지 덕분에 이온 음료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를 현재까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브랜드들이 가지는 인식 효과, 그런 것들이 결국 브랜드를 오래 살아남게 만든다. 그런데 고객 관점에서 독특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까 컨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잊지 않으시면 장수 브랜드 만드는 첫걸음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먼저지 장사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브랜딩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성공적 브랜딩은 마케팅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라는 명언들도 있는데요. 스테판 킹은 또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제품은 쉽게 구식이 되는데 성공적으로 구축된 브랜드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